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엄청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관련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달 4일과 9일, 5일장이 열리는 창원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5일장은 취소되고 시장 주변도 썰렁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경남 지역 최대 상권인 창원 상남동입니다. 최근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거리를 나선 시민들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니까 좀 불안하니까 마스크 낀 사람이 전부 한 99%는 마스크 다 끼고 다니네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지요. 선거가 코앞에 놓였지만 코로나19 습격은 예비 후보도 유권자들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목숨이 걸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총선이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한참 발품을 팔아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중요한 예비 후보들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마저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SNS를 통한 얼굴 알리기가 전부입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6.5%였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 사이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부부 10명 중 9명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보육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7%에 불과했고 회사 차원의 재택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도 저조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당국이 기상에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이 3주지 사실 진짜 맞벌이하는 부부나 제 친구들 봐도 그렇거든요. 너무 막막하다. 맞아요. 어린이집 못 보내서 너무 막막하다 막 이런데 대충 취재 다니면서 어떠셨었어요?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진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 동생네 아이를 봐주는 처형이 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생에게 봐주는 집에 다녀왔는데 거의 어린이집 수준? 네, 그리고 애들 4명을 이제 3주 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일시 긴급 보육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계 비상이 아니고 학부모 비상이에요. 그렇죠, 맞아. 맞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국장님은 네,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이제 2명이 있는데 지금 아기가 이제 며칠째 지금 사실상 이제 자가 격리 상태예요. 이제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하도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기들이 이제 베란다 창살을 잡고 밖을 구경하고 있어요. 저렇게 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6살인데 저 친구는 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노는데 아빠 나는 왜 안 돼? 물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잠시 이제 문 밖에 데리고 나가긴 한데 근데 멀리 갈 수도 없고 사람들 많은 데는 못 가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제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에 일을 하다 보니까 휴업을 하면 같이 휴업을 해서 그나마 돌봄이 자기 이제 저희 아이들은 돌봄이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돌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거 말고는 문제가 좀 그래도 크진 않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 그렇게 쉴 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역 경제가 축제란 축제는 다 없어지고 맞아요. 일은 했는데 수급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이게 진해 군항제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제가 이걸 한번 저도 취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창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막 민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루만 해도 막 100건, 200건씩 막 쏟아들고 내용을 보면은 막 진짜 막 니네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그러니까. 축제인데. 외국인들도 몰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또 이게 코로나 사태는 있지만 벚꽃은 핀다 이거예요. 이런 축제가 취소해서 사람들이 안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몰락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권 얘기를 왜 하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굶어 죽기 맞아. 직전이라고 말씀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큰 백화점 이런 분들은 폐쇄가 되고 금방 다시 문을 열고 이렇게 는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집에 확진자가 다녀왔어요. 그러면 겁이 나서 문을 못 연대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면 아, 이제 그때부터 그냥 오히려 더 앞으로의 장사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밀양 좀 돌아봤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는 당연히 휴업 중이고 이제 아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 상권이 그냥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사람이 나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질 않으니까 여러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네. 확진자 여부를 떠나서 모든 뭐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면 소상공인 전체가 지금 진짜 이게 붕괴되는 그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몇 군데 보면 지금 마상 어시장 같은 데도 한 80% 이상 매출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인쇄정보조합 뭐 행사 취소로 대한 70% 급감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축제가 싹 이제 취소가 되면서 어떤 예능인들 예술인들이 그 축제의 공연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기 밥벌이를 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죠. 다 없어지니까 아예 이제 돈 벌 곳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상황이고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고 뭐 정말 다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좀 돕기 위한 SNS 운동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재고 소진 이벤트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만약에 뭐 100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 원래 가격을 받지 않고 좀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어서 좀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뭐 저희가 뭐 지역 경제 어렵다, 뭐 축제가 취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진짜 잠깐만 눈을 돌리면은 이게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에 지금 너무 막 사람들이 너무 집중해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혀 선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후보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아니 악수도 못해, 뭐 인사도 못해, 사람 몰린 데에서 나 어필도 못해 이러면 진짜 너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선거는 과연 치러질 수는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SNS로 대부분 선거 운동들을 하시고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본인들 총선 어떤 출마 기자회견을 너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 방역 선거 운동을 하세요. 네. 우주복 입고 이렇게 우주복 같이. 입으시고 방역복. 저는 봤을 때 약간 좀 우주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주 방역복을 할게요. 방역복은 너무 좀 살벌하지 않나요? 뭐 우주 방역복. 예.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들을 좀 공유하고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 하신 분들이 좀 그게 참 이게 보면 그렇게 방역복을 입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맞아. 물론 진심도 있겠지만 이게 오죽 할 게 없으면 답답했으면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가 홍보를 하지 못하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를 어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작년부터 쭉 봐온 사람들한테 그냥 내 표를 던져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인 정치인들이 꿈꾸는 예비 후보들이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예비 후보도. 정말 정치인이 그렇겠네. 꿈꾸는 예비 그렇죠. 후보들이.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처음 나오는 예비 후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진짜 아까
특종 여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쳐버리겠다고 얼굴 알릴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다 진짜. 근데 부장님 이런 경우가 없으셨나요? 그 감염병만 돌고 뭐 선거는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선거 감염병 사태 때문에 선거 연기도 이제 뭐 조금 얘기가 돌고 했긴 했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났을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선거 연기 가능성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그 가능성 낮다고 봐지는데 이 정도로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좀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유권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운동 안 했어요. 아무 정보도 몰라요. 그 뭘 보고 찍어요? 결국은 또 당 보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맞아요. 그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창구도 없고 지금 시간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팩트킬러였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말을 그렇죠. 못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네. 이 상황에서 치러진다 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투표고, 근데 거기서 맞아요. 그게 그런 맞아요. 사람들 모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자체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낮은 투표를 내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투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을 뽑히긴 했지만 대표라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가격리자나 네. 그다음에 확진자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투표하기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투표권의 문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어떻게 나온다고 했을 때 확산이 될 경우, 그걸로 인해 확산이 될 경우 책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뤄져야 된다. 자, 일단 저희는 밀어보는 게 미뤄지도록 열심히 힘써보는 걸로 마무리를 뭐 근데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